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에 이미지 속에 있는 의상처럼 이렇게 여러 겹의 의상들을 코디네이션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의상을 여러 겹을 입힐 때에는 패턴을 다 가져와서 한 번에 제작을 해가면서 입힐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패턴이 많을수록 작업의 속도가 더뎌지게 돼요. 따라서 한 벌 한 벌 따로 제작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입히면 더 쉽게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이미지 속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탑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셔츠, 그리고 아우터, 팬츠, 양말, 머플러까지 총 6겹의 가몬트 파일을 레이어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클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창 안에 미리 오늘 사용할 의상 파일들을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뒀어요. 의상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의상을 착장할 아바타가 먼저 필요하겠죠. 라이브러리에 아바타 폴더로 들어가서 메일 버전 2에 있는 남성 아바타를 불러올게요. 더블 클릭해서 아바타를 불러와주고 미리 추가해둔 코디네이션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작업을 할 의상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바타를 제외한 의상만 저장이 되는 파일은 이렇게 zpac라는 집팩 파일이라는 확장명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아바타에 먼저 탑을 입혀볼게요. 여기 있는 롱 슬리브 탑이라는 이 가먼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줄게요. 포즈랑 사이즈도 함께 불러오겠냐는 파일에는 지금 현재 이 아바타와 동일하지만 그냥 yes를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미리 제작을 해둔 티셔츠를 입혀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그 다음 순서로 팬츠를 착장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바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는데 이때는 옵션 창에 오픈 가먼트 창이 나타나는 게 이전에 입혀둔 티셔츠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드 타입을 오픈으로 하게 되면 이 티셔츠 파일이 사라지고 지금 클릭한 팬츠만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함께 코디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존의 파일 위에 지금 선택한 파일이 같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로드 타입은 add로 꼭 선택을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입혔을 때 그냥 이 기본 포즈에서 착장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조작을 하지 않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팬츠가 불러와졌는데요. 지금 보면 언뜻 잘 입혀진 듯 하지만 이렇게 탑이랑 팬츠가 서로 좀 겹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레이어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불러온 팬츠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창 하단으로 내려보면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아래에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레이어 값을 사용해서 의상의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의 값은 숫자가 높을수록 더 겉으로 의상이 올라오게 되고요. 기본 레이어 값은 전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의상들의 레이어 값은 0이라서 여기서 1 혹은 1보다 큰 수를 입력하면 그 수를 입력한 패턴이 더 겉으로 올라오게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이 레이어 값은 양수 값뿐만 아니라 음수 값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0보다 낮은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의상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수 값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셔츠를 팬츠의 안쪽으로 넣어줄 때에는 이 티셔츠의 레이어 값을 -1로 입력을 해서 레이어 값이 0인 팬츠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혹은 팬츠의 레이어 값을 1로 입력을 하면 레이어 값이 0인 티셔츠보다 겉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팬츠의 레이어 값을 1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고 이렇게 레이어 값을 입력하게 되면 레이어가 적용이 된 패턴에 형광 연두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의상을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멈춰 줄게요.
뒤쪽도 돌려서 확인해보면 레이어 값이 1인 팬츠가 확실히 티셔츠보다 겉으로 올라오게 돼서 티셔츠를 안으로 집어넣은 연출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 값을 사용해서 의상의 순서를 정리해준 후에는 반드시 패턴을 다시 선택해서 이 레이어 값을 0으로 바꿔줘야지 본래의 텍스처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상을 함께 코디했을 때 기존의 레이어 값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이 위에 셔츠 의상을 한번 입혀볼게요. 또 미리 제작을 해둔 이 집팩 파일이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는데 역시 로드 타입은 add로 해줘야 기존에 착장한 의상들과 함께 착장을 할 수 있겠죠. 이 셔츠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에 입혀져 있는 티셔츠 의상과 조금 충돌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패턴들 선택해서 레이어 값을 1로 적용을 해서 이 티셔츠보다 그리고 팬츠보다도 겉에 존재하게 입혀주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켜서 순서를 정리해줘야겠죠. 화면을 돌려서 뒤쪽도 잘 입혀지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잠깐 멈춘 다음에 셀렉트 메쉬 박스 툴을 사용해서 정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다시 한번 2D 창에서 제대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클릭해서 밖으로 빼내주면 이 팬츠보다 바깥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상이 좀 정리가 되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트랜스폼 패턴 툴 사용해서 셔츠 패턴들의 레이어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구겨진 듯한 부분들은 손으로 빼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쉽게 정리를 하는 방법은 이 패턴들을 우클릭해서 스트렝스를 적용을 해주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굳이 일일이 당겨주지 않아도 빳빳하게 잘 펴지게 되겠죠. 이렇게 스트렝스 기능 사용해서 잘 정리를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언스트렝스를 선택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이 되게 해줄 거고요. 이제 또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이번에는 이 겉에다가 아우터를 입혀볼 거예요. 우선은 아우터도 이 집팩 파일을 일단 불러와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로드 타입은 add로 해서 불러와주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기능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입혔던 티셔츠나 셔츠, 팬츠처럼 조금씩 파고들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레이어나 시뮬레이션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의상들이 훨씬 겉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레이어 기능을 적용을 해도 좀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안쪽에 들어갈 의상들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서 겉에 올라올 의상을 입혀준 다음에 다시 안쪽을 원래대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면 더 쉽게 무리 없이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불러온 아우터는 그대로 키보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이 티셔츠 패턴과 셔츠 패턴을 함께 선택을 해서 속성창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아래에 있는 이번에는 슈링케이지, 웨프, 와프 기능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슈링케이지, 웨프, 와프는 패턴의 식서로 구분지어지는데요. 에딧 텍스처 툴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세로
막대선, 패턴 위에 있는 막대선이 식서 방향을 나타내고요. 지금 이렇게 다 세로로 서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시링 게이지의 웨프 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 이 가로 너비 값이 조절이 되고요. 와프 값을 조절하게 되면 세로 높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길이는 문제가 없지만 너비가 좀 펑퍼짐해서 아우터를 입히기에는 충돌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라서 시링 게이지 웨프 값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의상의 사이즈를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지금 100%로 되어 있는 건 이 패턴의 실제 사이즈대로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100이라는 값을 제가 90으로 바꾸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실제 패턴의 사이즈에서 90% 정도의 크기로 이 패턴들이 줄어들게 돼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값을 적용해 줄게요. 그럼 아까보다 의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은 꺼주고 다시 아우터 의상을 불러올게요. JPE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로드 타입을 add로 OK 눌러주고 이제 이 패턴에 레이어 값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전체 아우터를 선택해서 레이어 값을 1로 적용을 해줄게요. 아까보다는 밖으로 빠져나온 안쪽 패턴들의 면적이 더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이제 의상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시뮬레이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앞판 쪽의 패턴들은 거의 다 제대로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뒷판도 돌려서 확인을 해주고 천천히 보다 보면은 잘 빠져나오게 되겠죠. 어느 정도 정리가 완료되면 패턴들의 레이어 값은 다시 0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아우터까지 다 착장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입혀둔 의상들을 다시 원래의 사이즈로 만들어 줄게요. 시링 케이지 웨프 값을 바꿨던 티셔츠와 이 셔츠 패턴들을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 90으로 바꾼 값을 100으로 다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때 한 번에 100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만큼 의상이 확 커지게 되면서 또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값을 조금씩 변경을 해줄게요. 90에서 95로 바꿔준 다음에 엔터하고 시뮬레이션을 켜줄게요. 그럼 안쪽에서 의상들이 사이즈가 커지긴 하지만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는 않고요. 또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다시 한번 웨프 값을 100으로 바꿔서 엔터를 눌러주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켜줄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멈춰주고 바탕창을 클릭해서 충돌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착장한 의상을 다 T포즈에서 팔을 벌린 포즈에서 착장을 해뒀는데요. 특히 이렇게 소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벌린 포즈에서 착장을 해두지 않고 차렷 자세에서 착장을 한 의상들을 나중에 입히려면 겨드랑이 부분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많이 생기고 정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 의상들을 작업을 할 때에는 레이어 하기 전에 꼭 T포즈에서 착장을 한 채로 의상 파일을 저장을 해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양말을 제외한 의상은 다 입혀졌고요. 양말은 이따가 마지막에 입히도록 할 거고 이 의상을 다 입혔기 때문에 아바타를 차렷 자세로 변경을 해줄게요.
아바타 폴더로 들어가면 사용한 버전 2 폴더 안에서 포즈 폴더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팔을 차렷 자세로 한 포즈를 더블 클릭해주고 포즈 올리로 해서 OK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포즈를 변경하면서도 의상끼리 또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 아래에 있는 이 툴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클릭해서 멈춰줄게요. 이 툴은 플레이 모션이라는 툴이고요. 지금처럼 포즈 파일을 불러왔을 때 팔이 차렷 자세로 이동을 하다가 제가 이 툴을 선택하니까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포즈를 멈출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리는 것보다 뭔가 이런 소매 쪽에 디테일이 많은 의상이라면 조금씩 내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정리를 하고 또 천천히 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포즈를 멈추고 나면은 시뮬레이션을 켜더라도 의상은 드레이핑 되지만 포즈는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을 조금만 내린 포즈로 이 상태로 그냥 의상을 완성하고 싶다 하면 이 플레이 모션 툴을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팔을 더 내릴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플레이 모션 툴을 선택할게요. 이 툴이 켜지면 시뮬레이션도 같이 켜지게 되고요. 그래서 의상이랑 아바타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서도 또 눌러서 다시 한번 완전히 차렷이 되기 전에 포징을 멈춰준 다음에 여기서 의상이 조금 시뮬레이션 될 여유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툴을 선택해서 끝까지 포즈를 차렷 자세로 완성을 해줄게요. 포즈가 다 바뀌게 되면 이 툴이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해서 멈추는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고 플레이 모션 툴과 그리고 시뮬레이션 툴이 다 꺼지게 돼요. 다시 시뮬레이션만 켜주면 여기서 의상만 또 계속해서 드레이핑이 되겠죠. 이 시뮬레이션 툴은 포즈가 변경되는 게 멈추면서 동시에 같이 꺼지기 때문에 다시 툴을 켜주게 되면은 이제 다 마저 따라오지 못한 의상들이 또 이후에 차례로 드레이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멈춰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 머플러를 둘러줄 건데요. 그럼 머플러 작업을 하기 전에 지금 의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도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플러는 이 아바타 얼굴 쪽에 두를 거기 때문에 머플러와 충돌이 생기지 않을 패턴들은 디액티베이트를 해두는 게 속도 개선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충돌이 생길 패턴은 제가 봤을 때 이 아우터는 무조건 충돌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입고 있는 셔츠에 4가지는 충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패턴들은 디액티베이트를 해줄게요. 안쪽에 있는 티셔츠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팬츠 패턴 모두 선택하고요. 또 여기서도 이 뒷판과 소매는 같이 머플러랑 충돌이 생기지 않을 거라서 뒷판이랑 소매 그리고 주머니까지 전부 선택을 해주고 이 패턴들을 기즈모 노란 박스 위에서 우클릭 디액티베이트 패턴 올리 해둘게요. 그러면 이 패턴들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이걸 제외한 패턴인 이 앞판 그리고 카라 패턴 또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그대로 시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 드래그 해서 아우터 패턴을 모두 선택해서 이 패턴들은 우클릭 프리즈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야 머플러를 감을 때 여기에 충돌이 생기면서 이 위쪽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 디액티베이트 된 패턴들하고 파고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이번에는 미리 감아둔 머플러 파일을 가져와서
이 위에 또 같이 코디를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코디네이션 폴더에서 이 머플러 JPEG 파일을 우클릭, 애드를 해주고 이렇게 불러와진 파일을 우선은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키보드 2번 정면 뷰인 상태에서 이렇게 아바타 위치에 잘 맞게 움직여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당연히 이 패턴이 안으로 파고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패턴에 레이어 값을 1로 적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즈 되어 있는 다른 패턴들이 프리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이 넥 부분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멈춰주고 이렇게 위쪽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부 꼬인 쪽을 풀어줄 건데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두다 보면은 이 머플러 매듭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주고 이제 남은 부분은 메쉬 박스 기능을 사용해서 빼내줄 거예요. 이렇게 3D 창에서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들어간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2D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영역을 잡아서 클릭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충돌이 생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밖으로 빼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멈추고 이제 셀렉트 앤 무브 툴로 머플러를 클릭해서 레이어 값을 0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꼬인 곳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시뮬레이션을 다시 켜주고 또 시뮬레이션을 멈춰서 원단의 겉면이랑 속면이 구분되게 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계속 파고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위치에 W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핀을 생성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좀 당겨줄게요. 이렇게 지그시 잡고 당기면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다시 머플러를 감싸는 과정에서 매듭이 조금 헐거워졌다면 다시 한번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매듭 위치쯤에 W키 누르고 클릭, 핀을 생성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면 되겠죠. 여기 아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핀은 우클릭해서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머플러를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조여줄게요. 어느 정도 조여졌다 싶으면은 핀 우클릭해서 모든 핀 삭제해 줄게요. 풀리지 않게 이렇게 살짝씩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멈춰줄게요. 자, 이렇게 미리 감아둔 매듭이 있는 머플러까지 의상 위에 함께 코디를 해봤어요. 이제 이 착장에 양말을 신겨줄게요. 자, 이제 양말을 신겨주면은 모든 코디가 완료가 돼요. 코디네이션 폴더에서 이 양말을 불러올 건데요.
그 전에 신발 두 개를 Shift 누르고 선택, 우클릭해서 딜리트 해주고요. 이 삭스 패턴도 더블 클릭해서 로드 타입은 add로 불러와야겠죠. 이렇게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다시 신겨줄게요. 아까와는 다른 신발로 신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 가먼트 파일들을 한 번에 코디네이션하는 작업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총 6개의 JPEG 파일을 가지고 코디네이션 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